1번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옮겼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Y자리에 Y-2를 넣어주고 X자리에 X-K를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3X-3K 플러스 4가 되는데 그 값이 요거랑 똑같대요. 따라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1이 될 것이고 K는 5가 되겠죠. 2번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는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내용이겠지. 그럼 초기의 원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는데 일단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중심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반지름의 길이는 4니까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가 4. 요 길이는 중심의 Y 좌표를 보면 되는 거니까 3.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6 빼기 9. 그런 게 두 개 있으니 2루트 7이 되겠지. 3번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경로로 움직였을 때 가장 짧은 거리가 얼마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대칭이동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를 0,0으로 잡고 여기를 60,0으로 잡고 대칭이동 해주면 위에 있는 거 이쪽으로 대칭. 그럼 0,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요거 위로 대칭. 그럼 60, 60이 되겠지. 그래서 요 점부터 요 점까지 직선으로 쭉 연결을 시켜주면 이 점이 Q고 요 점이 R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가 최단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0, 마이너스 20과 60, 60 사이 거리를 구하자. 거리는 3600 플러스 6400 해서 답은 100이겠죠. 4번 전체 인원이 30명인 학급의 학생이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11명, 13명, 17명.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하지 않을 학생, 패기가 넘치는 학생. 얘네가 셋이니까 국영수의 합집합은 총 27명이 되겠죠. 국어랑 영어는 겹치는 학생이 없어. 국어와 영어의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국영수의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랑도 똑같죠. 그리고 국어, 수학의 교집합은 수학, 영어 교집합보다 2명이 적대요. 찾고 싶은 건 국어와 수학을 함께 공부할 학생이니까 얘네를 A라고 놓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2가 되겠지. 여기서 사용할 식은 얘입니다. 요거 3개짜리 합집합 개수 공식. 그럼 27은 11 더하기 13 더하기 17 마이너스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0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A 값은 6이 나와요. 5번 주어진 식의 점근선을 찾으면 x는 마이너스 3, y는 개수분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라는 것과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과 대칭이라는 것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과 대칭이라는 것. 그러니까 총 세 가지에 의해 대칭이야.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귿을 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4가 붙어야 되겠죠? 맞네. 기억도 맞고 니은은 1, 2, 3, 4를 지나나 봤더니 1, 4분면은 그래프가 지나지 않아서 틀렸고 디귿은 방금 구해봤더니까 맞고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이 평행이동에서 겹쳐질지 안 겹쳐질지에 대한 확인은 이 상태로 모르고 x 플러스 3 이렇게 고쳐요.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가지고 보는 거지. 위에 요 숫자가 똑같아야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데 지금 봤더니 안 똑같아. 안 겹쳐요. 답은 기억 디귿. 6번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게 문제인데 현재 점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하는 원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점을 A,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반지름이 3짜리인 거니까 3 곱하기 요 높이는 P점의 x좌표죠. A 곱하기 2분의 1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길이가 4니까 4 곱하기 높이는 P점의 y좌표죠.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3a 플러스 2b의 최대값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다. 두 개를 연결시켜 보세요. 얘랑 얘랑. 뭔가 최대를 물어보면서 제곱이 보여. 그럼 코시슈바르츠죠. 2분의 3a 플러스 2b 전체 제곱은 크거나 같다. 4분의 9 플러스 4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나는 최대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가 궁금해. 등호 성립 조건이 뭐죠? 코시-슈바르츠의 2분의 3분의 a가 2분의 b랑 같을 때 이게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이지. 따라서 2a가 2분의 3b고 a는 4분의 3b a 자리에 4분의 3b를 쏙 넣어서 b값을 구합시다. 9b제곱 플러스 b제곱이 9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답은 2번. 7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 관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i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여야 한대. 마이너스 2 넣으면 y값이 나오네. 그럼 오른쪽에 그려지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겠지. 1대1 대응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모양이 밑으로 처지기는 하되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중간에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려. 즉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2 넣어서 1 나오게 만들어. 그럼 b는 1이야. 그리고 무리함수는 총 이렇게 4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x의 개수가 양이고 루트 앞의 개수가 음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a는 음수겠네. 답은 3번. 8번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애를 썼다면 시험을 볼 때 되게 어려웠을 거야. 이건 그냥 이렇게 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얘가 0이래. f 무엇이 0일까 하고 봤더니 3이 0이죠. 여기다 3 넣으면 0 나오지. 그래서 fx가 3이란 얘기구나. 그럼 다시 f에 무엇을 넣으면 3일까를 보는 거야. 뭘 넣으면 3이 나오니 6을 넣거나 0을 넣거나 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 다시 뭘 넣으면 6이 나올까? 이렇게 보는 거지. 뭘 넣으면 6이 나올까요? 9 또는 마이너스 3. 뭘 넣으면 0이 나올까? 3 넣어야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합은 9가 되는 거지. 9번. 이 문제는 일단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수학적 정의를 숙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수학적 정의를 숙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 다음 다시 수학적 정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게 가정이니까 정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낫을 붙여볼게. 그렇다면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낫, 이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이건 정리하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정리를 기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또한 수학적 정리를 기억하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정리를 기억하면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정리 다음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겠다.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봅시다. 교사의 밑줄 친 말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교사가 했던 말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라색 내용인데 1번을 봅시다.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해하면 하고 이제 쭉 들어갈 수 있는 요쪽이 오면 돼. 정의를 숙지할 수 있다. 정의가 아니라 정리를 숙지할 수 있는 거지. 2, 3, 4, 5는 만나봅시다.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면 여기 이해하면 정리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맞고 정의를 숙지하는 것은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한다. 정의를 숙지하면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정의를 숙지하는 것은 정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정의를 숙지하면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정리를 기억할 수 있는 거. 맞죠? 문제를 잘 못 푼다는 것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잘 풀 수 있다에 낫이 붙은 거잖아. 낫 잘 풀 수 있다. 문제를 못 푼다. 는 것은 내용을 잘 여기 낫이 붙은 거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면 요거다의 대우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는 말이네요. 답은 1번. 10번.
정의역과 치역이 같대.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 치역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fx는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인 거고, y는 a가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치역인 거야. 근데 걔네가 같다 그랬으니까 a 값이 3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2, 마이너스 2를 지난데 x에 2 넣으면 y에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그 다음 fx와 f 역함수 x를 곱하라 그랬는데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얘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해? c와 b의 위치와 부호를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a가 3인 상태에서 얘랑 얘의 위치와 부호를 바꾸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fx 곱하기 f 역함수 x는 이거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0이 되는 거밖에 없잖아. 제곱한 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x는 3분의 4. 이것을 c라고 하겠다. 그럼 넣어서 계산을 해보자. a3, b-4, c 3분의 4. 마이너스 1. 11번 5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자리가 5 또는 0이어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숫자에는 0이 없으니까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5여야 되겠죠. 2가 5인 건 정해졌어. 그럼 A, B, C에 C, D, O 이런 상황인 거지. 얘네의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면 항상 조합으로 애들을 뽑아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C를 기준으로 A, B가 더 크고 D가 더 커. 근데 C는 5보다 작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노가다는 필요해. 첫 번째 경우 C가 1인 경우 그럼 A 값과 B 값은 1보다는 커야 되고 D는 1과 5 사이에 껴야 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숫자는 총 9개. 그럼 그 9개 중에서 1과 5 2개는 제외합니다. 그럼 7개가 남아있죠. 근데 D는 1과 5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2, 3, 4. 세 가지잖아.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럼 개수가 이제 줄었지 또. 나왔던 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다가 A 하나, B 하나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A와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시 2가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C가 2라면 A, B, E, D, 5가 됐죠. D로 올 수 있는 게 3, 4, 2가지예요. 그럼 A랑 B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3부터 9까지인데 A, B 여기는 3부터 9까지잖아. 근데 D에 나온 거 하나 빠지고 여기 5 나왔으니까 하나 빠져야 돼. 그럼 될 수 있는 후보 수가 5개. 3부터 9까지 7개. 근데 그 중에서 D 나온 거 하나랑 5 나온 거 하나. 이거 D랑 5 빠지니까 5개.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A 또는 B를 만들 수 있겠죠. 세 번째, C가 만약 3이라면 A, B, 3, D, 5. D는
어쩔 수 없이 4가 나와야 되겠네.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럼 A, B는 4부터 9까지 중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D에서 나온 거 하나 빠지고 저기 5 하나 빠져야 되지? 그럼 총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A와 B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이제 계산을 합시다. 요거 곱하기로 연결 45가지 20가지 6가지 이거 몽땅 다 더하면 71개가 되는 거지. 12번 F와 G가 만나는 교점을 찾는 과정이래요. 학생 A가 F와 G의 교점을 찾기 위해 연립을 해봤더니 이렇게 2개가 나왔어. 학생 B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F는 요거를 지나고 G는 요거를 지나더래. 그래서 교점은 4,2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라고 한 거지. 근데 방금 연립한 식에서는 왜 4와 1 두 가지가 나온 걸까? 교점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라고 했더니 식을 연립할 때 보면 F는 G라고 썼는데 루트 계산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제곱을 했더니 이제 1, 4가 나왔다. 근데 돌아보니 x는 1은 누구의 근이고 x는 4는 누구의 근임을 알 수 있었어. 이게 무엇이냐? fx는 x-2 그리고 gx는 루트 x. 그래서 얘네가 같다라는 방식으로 교점을 구할 때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쪽을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수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얘를 제곱한 게 3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결국 9란 얘기잖아요. 그럼 요게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요 식을 살펴본다면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랑 같다. 이렇게 답이 구해진 거야. 그래서 x 빼기 2가 루트 x랑 같다로 답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x로 같다라고 나왔는데 이 1이 위에 거 혹은 아래 거 둘 중에 누구 근이냐는 거죠. 누구의 근이에요? 밑에 거 근이죠.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gx의 근이다. 4는 fx는 gx의 근이다. 이런 건 거지. 그렇다면 얘의 근은 여기 근의 부분집합이 될 거니까 충분 조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답은 4번인 거예요. 자, 13번. 연속하는 세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A라고 하고 그들의 곱을 가라고 하겠대요. 그럼 가는 A 그거보다 하나 큰 거 요거 앞에 거보다 하나 큰 거 요거 이렇게 되겠죠. 다음 나를 보면 A가 3K인 경우 하고 이제 홀수일 때야 블라블라 해갖고 했고 K가 짝수일 때 요런 꼴로 고칠 건데 걔를 이렇게 만들어서 6을 앞으로 빼내고 나면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 천천히 해보자. 일단 A 대신에 3K를 집어넣는 거야. 3K, 3K 더하기 1, 3K 더하기 2. 근데 다시 K 대신에 2M을 넣는 거지. 6M, 2M 더하기 6M 더하기 1, 6M 더하기 2. 그럼 6을 뺀 나머지 요만큼이 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다를 구해보자. A가 3K 플러스 1인 경우에 K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했고 K가 짝수일 때 K를 2M꼴로 놓아서 다를 유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원래 세자연수의 곱인데 A가 3K 플러스 1인 상황인 거지. 근데 K를 2M꼴로 놓은 상황이야. 나는 앞에 6을 빼내야 돼. 여기서 2를 빼내고 여기서 3을 빼내요. 그럼 요만큼이 다인 거죠. 문제를 보면 FA, QM, RM에 각각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F1은 1, 2, 3이고 Q1은 위로 올라가서 보면 1, 7, 8이죠. R1은 이렇게 되니까 지울 거 지워주면 답은 4가 나오는 거예요. 14번 fx는 x가 아니고 함수 fx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6이다.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합은 6이다 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수가 두 번 나오면 그거 두 번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4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거 안 돼요. 1 두 번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역은 1, 4 이렇게 잡힐 거기 때문에. 그럼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치역이 1, 2, 3으로 나오면 6 되죠. 그럼 A가 1, 2, 3이고 B가 1, 2, 3, 4일 때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얘가 2로 가고 요게 3으로 가고 요게 1로 가면 치역 다 더한 거 6 나오죠. 또 해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번엔 1이 3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건 여기로 가야겠죠.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4는 지금 별 쓸모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냥 B에 있으니까 써준 거야. 이렇게 1, 2, 3이 치역으로 잡히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만드는 경우는 끝났고 1, 2, 3, 3개 말고 혹시 치역이 2개가 나오면서 합이 6 되는 경우가 없을까? 2랑 4 더하면 6이죠.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고 2랑 4만 쓸게요. 얘는 여기로 가고 이건 무조건 4로 가야 돼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가고 1이 여기로 가고 3이 여기로 가는 경우. (2는) 무조건 여기로 가고 1이 두 번 연속 2로 갔으니까 이번엔 4로 한번 가볼까? 그럼 3은 무조건 2로 가야 되지. 3까지 4로 가버리면 치역 자체가 4밖에 안 나오니까 합은 4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2, 4가 다 나오게 하려면 3은 무조건 2로 가야 돼요. 이렇게 5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15번 마지막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2일 때는 요런 식을 만족한대. 그래서 1, 2를 한번 넣어볼게요. F1 플러스 F 역함수 1은 2가 돼야 돼. 그리고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대1 대응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개 더했는데 2가 나오려면 주어진 원소들을 딱 봤을 때 이건 1 더하기 1밖에 없죠. 옆에다가 한번 F를 구성을 해봅시다. 1, 3, 4, 5, 6 이렇게 만들었을 때 F 역함수 1은 1, F1은 1 이렇게 이제 2 넣어볼게요. F2 더하기 F 역함수 2는 4, 2, 8, 2, 6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요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했을 때 6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두 번째 걸 먼저 한번 봅시다. F5와 F6을 더했는데 11이 나와야 된대. 그럼 주어진 수 중에서 합해서 11 될 수 있게 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만약에 2 더하기 얼마 한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9가 없으니까 3 더하기 얼마 해도 불가능해. 3 더하기 8 해야 되는데 8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F5 플러스 F6이 11이 되게 만드는 값은 5, 6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5, 6은 뭐 자기 자신한테 가도 되고 아니면 크로스가 돼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 크로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번째 요 식이 주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y값 중에 5랑 6은 이제 다른 2, 3, 4와 대응될 수 없다. 이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든 뭐 일자형이든 상관이 없어. 그럼 나머지 2, 3, 4 중에서 더해서 6 되는 걸 볼 건데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3은 3으로 가면 안 된대. 내가 만약 여기를 2 더하기 4라고 한다면 F 역함수 2가 4니까 F4가 2가 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F2는 4가 돼서 F4는 2.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식이 3 더하기 3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F 역함수 2가 3이다. F3은 2란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F2가 3이라면 얘는 F 요 자리 3이 들어가니까 F3이 2가 되고 F 역함수 2가 3이라서 3 더하기 2는 6이 안 맞죠. 즉 F2는 4로 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F4가 3으로 갈 수 있죠. 자, 2가 4로 가고 4가 3으로 가서 3 더하기 3은 6을 만든다. 요 얘기예요. F3 곱하기 F4는 6. 16번 원을 선대칭 하는 내용인데 항상 원을 옮길 때는 중심을 잡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1 요렇게 돼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처음에는 2,5였다가 대칭 이동을 해서 4,3이 됐어. 근데 누구 대칭이야? 요선 대칭. 딱 가운데에 저 선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둘의 관계는 수직.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은
두 점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중점은 3,4. 기울기를 구합시다. 요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얘의 기울기는 1이겠지.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 그럼 a가 1, b가 1. C값은 반지름의 제곱이 같다로 풀 수가 있겠죠. 요걸 이항한 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C는 24. 전부 다 더하면 26인 거예요. 17번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한번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a라는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f 역함수 2가 1이다. 다시 말하면 f1이 2다. 그 얘기겠죠. x가 0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2가 나오게 만들면 a 값은 3이 됐어. 자, 얘를 구합시다. 얘는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2는 k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양쪽에 f를 합성하면 f 역함수 2는 fk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f 역함수 2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은 fk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k를 한번 넣어볼 건데 위에다가 넣을지 아래에다 넣을지 모르겠으니까 위아래 한번 다 넣어볼게요. 위식에다가 k를 넣으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이 1이다. 아래에다가 k를 넣으면 k제곱 더하기 3이 1이다. 당연히 아래에 있는 식은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아니고 위에 걸로 가져가서 2는 k제곱이다. 근데 위의 식은 x가 0보다 클 때 식이니까 k는 루트 2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18번 f와 g를 구하라고 했어요. 위의 식에서 f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3분의 2-x인데 나는 이걸 x로 만들고 싶어. 그래야 fx가 나오겠지. 결과적으로 스몰 x는 3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은 거네. fx는 스몰 x 자리에 저걸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됐어. 어차피 함수는 어떤 모양을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스몰 x든 라지 x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고칩니다. 요 x랑 요 x는 같은 x는 아니에요. 그냥 정의 역을 의미하는 x예요. 다음 g를 구해볼 건데 이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2x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근데 f 역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x랑 y랑 바꿔가지고 이거네. 그러니까 g역 함수 x를 f역 함수에 이제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x란 얘기네. 이렇게 되고 따라서 g역 함수 x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여기서 충분히 g를 유도할 수가 있지. 자, g를 구해봅시다. x랑 y 자리 바꿔가지고
y는 1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게 gx네요. a를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무리함수. b는 k에 0, 1, 2를 한 번씩 넣어가지고 그리란 얘긴데 2분의 1x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요 루트 x랑 접할 때가 언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루트 x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k. 접할 때니까 같다라고 놓은 다음 판별식은 0이다 쓰면 되겠죠. 양쪽을 제곱하면 x는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를 쓸게요. k가 1일 때 딱 접한대. 여기 때. 그래서 k에다가 1을 집어 넣어보면 이 식이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 교점도 구할 수가 있어요. 1이네요. x값이. y도 1이고. 그럼 이제 k가 0인 경우는 y는 2분의 1 x인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여기 0,0 여기 계산을 해보면 4,2가 나와요. 그리고 k가 2일 때는 y 절편이 이제 이때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안 생기는 거겠죠. a 교집합 b는 3개, 교점 3개.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랑 플러스 2분의 4에 대한 무리함수와의 교점을 볼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은 그러니까 혹시나 요점을 지날까 싶어가지고 대입을 해봤더니 지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돼요. 이게 이제 n값이 3일 때고 n값이 4일 때는 이게 되는데 혹시 4,1을 지날까 싶어가지고 넣었더니 안 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교점 2개 발생하죠. 다음 A 교집합 B에서 A 교집합 C를 빼래요. A 교집합 B는 아까 점 이렇게 요렇게 3개였지. 근데 이거 차집합이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겹치는 걸 그냥 지우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A 교집합 B가 요렇게 점 3개였는데 A 교집합 C가 요거랑 요거라서 이 앞뒤 겹치는 점은 얘인 거지. 요거 하나를 지우라고요. 그럼 하나, 둘. 답은 2개. 그래서 답이 요거랑 이렇게 3가지입니다.